부산 출신인데요. 말이 좀 빠르고 억양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나중에 동영상 하면 뭐 좀 제가 특히 좀 이상하면 제가 자막을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셨죠? 홈페이지. 여기 자료 보시면요. 우리 이 자료는 원래 예정이는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일정이 단박에 돼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법 다예요. 툴에 사용법 다고 네 가지가 있거든요. 툴. 사이트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다 모바일 게임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식순이 제가 이제 툴 설명을 하면 조금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한 번씩 이제 잡아놨거든요. PT를 좀 하다가 시연도 좀 하다가 또 PT 좀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방법할게요. 한 분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분이 좀 해주시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빈곤에 거둬기는 모바일 게임 시스템즈의 툴 개발자 겸 그다음 M드림에서 이제 그와 반대로 좀 풍족한 M드림에서 사원을 하고 있는 이봉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 세미나를 갖다가 하자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지금 툴 사용자는 한 230명 정도 넘거든요. 없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가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한 230 정도 되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은 한 5, 6명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서버가 있어가지고 이게 툴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제 맥 어드레스라고 그 컴퓨터에 이제 네트워크 카드 아이디를 그 아이디를 그대로 쓰면 사람들이 도용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이디를 이제 암호화해서 영문으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걸로 해서 체킹을 하는데 체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도 좀 약간 따로 돌리는데 홍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쓰다가 이제 오래 못 쓰시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전부터 세미나를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일정도 좀 그렇고 좀 여건도 안 되고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좀 워밍업 겸 해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가 띄워질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도 좀 띄울 겸 해서 약간 좀 여유롭고 좀 그런 주제로 개발사들의 좀 실태라든지 개발의 실태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그런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뒤에 이제 도우미 두 분 계시는데 이제 교육 시간에 커피나 이런 거 좀 더 드시고 싶다 이러면 잠깐 힘들어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눈 마주보고 그냥 1번이면 물, 2번이면 음료수 뭐 이런 식으로 눈을 또 너무 오래 마주치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입장 떠드는 거. 앞쪽으로 제가 좀 그래 좀 사람이 지금 다 오면 해도 되는데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먼저 오신 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오신 분이 좋아야죠. 한 가지 넘어가는데 제가 클릭만 하시면 페이지 넘어가고 클릭하면 이게 쉽다. 앉으세요. 보시면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그 반응이라도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좀 인상 좀 푸시고 좀 겁을 약간 먹었거든요. 인상이 좀 약간 인상이 먹어서 그래서 좀 그냥 좀 한 30분 동안 그냥 좀 개발자들이 문제를 짚고 넘어 좀 즐거운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팀들이 그래픽 그래픽 디자인하고 기획자하고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보통 한 명씩 같잖아요. 한 명씩 맡아가지고 세 명이서 그냥 팀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팀을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서로 이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 프로그래머 아니신 분 디자이너세요? 또 딴 분은요? 한 분 디자이너예요. 한 분 디자이너 다 프로그래머세요 다? 그래서 좀 각 파트별로 서로 이제 아는 기술의 장르가 다르니까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집어넣을 건데 그래서 개발 노하우라고 해서 회사에서 노하우가 잘 안 쌓이잖아요.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파티션 짓듯이 서로 파트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공통적인 통용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하고 프로그램하고 얘기를 할 때 공통적인 이제 체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체계를 통해서 말을 해야지 뭔가 서로 약속된 게 있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서로 딴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좀 시간이 빨리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서로 이제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잖아요. 서로의 파트를 모르니까 계속 막 묻죠. 이거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파트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통합적인 이렇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들 역시 거꾸로 프로그래머도 디자이너들한테 디자이너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 프로그래머 쪽에서는 그 자료를 쓸 수 없는 자료가 있잖아요. 뭐 팔레트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팔레트가 다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체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고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세미나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프로그래머들한테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스프라이트 가지고 그런 거를 말했을 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쓰시는 방법이 포토샵에서 GIF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청 빡센 작업이잖아요. 맞죠? 그게 뭐 한 장 한 장 레이어 다 해가지고 앞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던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머한테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게 프로그래머들이 이게 실제로 그걸 봐도 모르죠. 왜냐면 빠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좌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캡처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은 없으시네. 비슷하게 좀 만드는데 이게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작업이죠 원래. 어떻게 뭐 프로그래머가 막 0.2초 막 0.1초에 돌아가는 프레임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역으로 또 디자이너들은 약간 좀 소심해지죠. 특별한 이펙트 같은 거는 구현할 때 그냥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약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PT가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빨리 지나갈게요. 툴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사실 리소스가 이미지하고 사운드가 있는데 이미지 사운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이. 많은 좀 수치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들이 많은데 앉으세요. 수치 데이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실제로 정해진 체계가 없잖아요. 정해진 포맷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코딩하죠. 그거를 다 코딩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특히 뭐 중점 잡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프로그래머 코딩할 때 해야죠. 책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UI 구성, 뭐 공격 메드, UI 짜는 거, 위치 정하고 이런 것도 디자이너가 얘기를 해서 전달할 체계가 없죠. 의사 전달을. 아 그리고 저기 이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안에 이거 메모장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메모 하시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쓰시라고. 다른 건 흰색인데 요게 5건 있어요. 이게 비싼 겁니다. 이게 1,000원짜리 그러면 그거 싼 거예요. 아까 말한 거 비싼 거죠?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화려한데 다 구현을 그 캡처해서 구현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의 디자인적인 감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좀 감각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멋있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저 반투명을 쓰는데 어떤 분 보니까 엑스알로에서 반투명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엑스알로 하면 반투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진을 인화하기 전에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저분한 경우도 좀 봤는데 그게 이제 다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이제 감각적인 어떤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미지만 전달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결국 프로그래머의 디자인 감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게 이제 다 체계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참다 안 돼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자꾸 쌓이고 이러니까 캡슐을 해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가능하면 다음. 텍사덤프 다들 많이 해보셨죠? 열을 딱 맞추죠. 열을 딱 맞춰서 이제 뭐 숫자로 하게 되면 열을 맞추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 경우는 이제 했잖아요. 그 16진수로 하거나 디자이너분은 모르시는데 프로그래머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음. 유도 계산이 많이 쓰시죠? 16진수로 코딩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잘 판단 못하죠. 그래서 이제 10진수로 만들거나 16진수 만들거나 이렇게 변환해서 쓰시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는데 배열 제한이 걸려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일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딱 나름대로 최적화로 딱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딱 그 어느 이상 해가지고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걸 또 파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공감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니세요? 그림판 안 쓰시나요? 포토샵 쓰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더라고. 한 3시간, 4시간을 잡아야 돼요. 좌표 잡으려면 그게 뭐 간단한 작업 같은데 그게 막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막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도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5픽셀, 6픽셀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림판 하루에 한 3시간씩 이렇게 쓰죠. 예, 뭐 좌표 잡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림판 확대하고 5개 정도 했는데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림판에 이런 버그가 있죠. 막 5픽셀인데 실제 5픽셀인데 6픽셀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믿고 똑같이 작업했는데 약간 틀린 거예요. 눈으로 봐도 약간 틀려. 그 알고 봐서 이걸 다시 캡처해서 확인해 보면 달라요. 픽셀이. 그럼 그림판의 문제야. 그리고 이제 다음.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딴 분이 자기 소스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죠, 다들. 왜냐면 자기가 책임 만들어서 자기가 짰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이제 만들면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회사 나가면 누가 이거 이어받아서 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추석도 많이 안 다셔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게 좀 변수명을 한글로 이니셜로 뜨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못 알아보죠. 점점뭐 JJB 이런 식으로 get JJB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근데 좀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약간 좀 열받잖아요. 그 영어로 해가지고 다 영어로 써야 된다는 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이 영어로 코딩하면 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소스를 잘 알아볼 거야. 뭐 맨날 쓰는 영어니까. 근데 비영어권에서는 모르잖아요. 잘.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한글 이니셜로 해가지고 코딩 이러면 못 쓰잖아요. 그건 더 어려울 거예요. 한글도 배우고 다시 이니셜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저 인수인계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툴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도저히 노가다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툴 만드시는데 이제 그게 있죠. 남들이 이제 쓰면 안 되게 자기 쓰니까 공유를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막 다 단축키 처리해놓고 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가게 아무 처리시 들어가게 다음 이게 자료가 직권 자료가 직권 자료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다음 게임에서는 잘 못 쓰이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할 때 좀 저런 경우 많이 겪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바로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노가다 삽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되는 대로 코딩을 했었는데 그냥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게임 했을 때는 못 쓰죠. 다. 드로우 이미지 하나 쓰는데 드로우 이미지 자기가 만든 거 있죠. 클리핑 되는 거. 그거 필요하잖아요. 이미지 했을 때. 그 정도 쓰고 다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 했을 때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제 모바일 업계가 좀 빠듯하게 시간이 돌아가죠. 그래서 뭐 어떤 함수가 빠르고 어떤 뭐 모듈이 더 괜찮고를 테스트해 볼 수가 없잖아요. 만 1000번, 2000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이제 엠드림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번에 처음 했어요. 저도 사실 그냥 짐작으로만 이 코드가 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 엠드림 와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엠드림 들어갔을 때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좀 여유롭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보자 해서 제가 딱 시간을 딱 측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생각했을 때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게 나오는데 다들 프로젝트가 바쁘셔가지고 이거 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믿냐면 제가 소문을 믿고 코딩을 하시죠. 이거 쓰면 큰일 난다더라면 예를 들면 뭐 파일을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파일 갖다가 압축을 할 때 스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압축을 다 풀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했다가 되게 효율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들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소문에 따르면 이제 스킵을 하면 뭐 압축을 자꾸 풀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듣고 이제 소문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보수 상황이 생기고 고발하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모바일인데 100장 이상 써, 120장 쓰고 기획서를. 근데 그걸 다 볼 수 없잖아요. 저도 어디 갔을 때 기획서를 이렇게 받아보는데 한 80장, 90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쿤류의 게임이에요. 근데 80장, 90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1페이지 읽다가 나중에 한 50페이지 정도 되면 앞에 뭐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고 짜죠. 그림만 보고 짜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기획서를 딱 주는데 그 파일로에서 복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테이블로 막 돼 있어요. 막 쫙 복사해야 되는데 테이블에서 복사 안 돼. 그럴 때 이제 받아쓰기 해야죠. 옆에다 걸어놓고 받아쓰기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이제 대화글 이런 거 다 받아쓰기 쓰는데 그럼 쓰다 보면 오타가 생기잖아요. 잠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알 수가 없죠. 게임을 진행해야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오류니까 그 판을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오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죠. 그 기획서
기획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 도움을 못 주니까 되게 미안하니까 근데 프로그램을 맨날 밤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획자 없으시죠? 예, 없네요.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밤을 새죠. 밤을 같이 새는데 뭐 특별하게 도움은 안 되죠.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서로 미안해지고 나 때문에 서로 밤새는 것 같아서 끝없는 출신임박. 그 회사에서 출신임박을 때리죠. 먼저 출신임박을 때리니까 한 달간 출신임박이 됐다가 두 달간 출신임박이 됐다가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정도는 좀 뭔가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다들 바쁘셔서 못 하시죠. 모바일 게임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약간 좀 경영자하고 개발자하고의 심리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듯해서 이런 걸 다들 또 하시기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머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봤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하고 기획자한테 뭔가를 하면 뭐 자료나 이런 거 프로그래머는 모르잖아요. 기획자가 프로그램 몰라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퓨전해야죠. 퓨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황금방석, 돈방석이죠. 돈방석인데 그 모바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리즈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었던 엔진을 계속 써야죠. 계속 쓰고 이렇게 해야지 프로그래머는 여유 시간 남아서 계속 엔진을 좀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좀 팬들 생기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오잖아요. 예상되는 수입도 있고 2, 3 만들면 얼마 정도 나오면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 업계는 좀 그렇지 않은 것도 몇몇 사례가 있는데 다들 일회성 게임이 좀 많죠. 한번 만들고 홍보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돌리면 서서히 떨어지면 아 그게 끝이구나 게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좀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좀 더 살리면 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급하면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코딩으로 해라. 막 코딩이 더 낫다. 오히려 더 빠르고 좋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따라했더니 시키는 대로 따라했더니 이제 연봉은 별로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체계를 이렇게 잡아 나가야지 툴 체계를. 제가 툴 이거 설명할 때 보면 툴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그 툴이 이제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또 툴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변환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구성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툴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불합하는 나무 체계. 이럴 것이라는 것이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픽 디자인하고 프로그램하고 기획자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거나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상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가 일을 다 해도 그게 이제 딴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중 일을 하게 돼요. 그냥 딴 프로젝트 하다가 또 이쪽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죠. 끝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m 단위로 개주가 아니고 개주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앞에 사람 다 끝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체계화돼 있으면 이 사람이 하든 말든 자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UI를 구성해놓고 그 다음에 뭐 중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걸 갖다가 정보를 기록해놓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고민해서 디자이너가 조언해줘야 되는 내용을 디자이너가 미리 해놓는단 말이에요. 디자이너가 얘기하면 그러면 프로그램도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림 만들고 간단하게 점만 타타닥 찍어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자꾸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잡아주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프로젝트가 이제 방중분해 돼가지고 이러면 뭐 프로그래머가 뭐 중간에 나가거나 프로그래머가 뭐 못하거나 기획자가 뭐 중간에 나가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돼도 같이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 열심히 하는 거에 보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자신이.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손을 딱 철저히 개인성 조율. 무슨 말이냐면 디버깅을 하려면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좀 데이터 좀 바꿔달라고 하면 프로그래머가 컴파일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바꿔주고 이걸 기획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게 디버깅 되고 출시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엔진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리소스는 다 툴에서 제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 자기가 엔진 코딩이 끝났다면 완전한 엔진이지 않더라도 엔진 코딩이 끝나면 저 일이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이게 조금씩 데이터 수치를 조율하는 거는 기획자가 그냥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툴로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빌드를 다시 해가지고 그 엔진 소스 옆에 다시 놓고 엔진을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그 이후로 자꾸 뭔가를 손대줘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 오류 아니면 엔진이 중간에 뽕나든지 데이터가 잘못 표기되는 이런 문제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 이후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획자가 눈으로 바로 체크를 하면서 리소스를 다시 만들어내면 그걸로 해서 바로 그대로 게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입장인데 물리적 에러는 책임지만 나머지 게임의 재미라든지 게임의 뭐 자료, 데이터, 수치, 뭐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 모른다 이거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만 하고 깔끔하게 엔진만 완성시켜놓고 엔진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엔진이 아니고요. 자료를 다 빼면 돼요. 그러면 2, 3 만들 수 있잖아요.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료가 바깥에 있으니까. 서로의 그 양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데이터를 갖고 하는 양식이.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툴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 보면 딴 분들이 제가 글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다들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보면 리퀘스트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많은 게시판이냐면 뭐 어떤 요구나 이런 거 좀 뭘 기능을 추가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제 빌드, 리소스 빌드 추가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툴이 딱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이 뭐냐면 포토샵에서 PSD 같은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작업해놓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시 그대로 딱 보여주는 그걸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만들 때는 비트맵 파일이나 이렇게 PNG 파일이나 파일로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빌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업을 막 했어요. 이미지 캐릭터 위치 작업을 다 하면 그걸 이제 빌드해가지고 어떤 실제로 자기가 쓰이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게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정보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견적을 해가지고 맡기시면 됩니다. 맡기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많은 것들을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그냥 제가 말씀하시면 포인트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좀 떳떳할 때까지 다른 분들한테 이 정도면 돈 주고 쓰세요. 떳떳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빌드 같은 거를 갖다가 새로 하실 일이 있으면 파일에 이제 양식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이 파일로 올리시는 견적 의뢰라든지 리퀘스트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죠. 너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 효율적인 자료형이 있거나 대신되는 자료형이 있다. 그럼 알려드리고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다시 받으시면 그 빌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 관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기술에 맞게 엔진 라이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자료형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회사의 기술을 전체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냐. 근데 GIF도 그렇듯이 새로운 빌드를 해서 새로운 리소스를 자기가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딴 파트에서 쓰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라이센스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 회사에 만들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게 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돈 내고 써라 이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GIT도 그렇죠. 다들 다 알고 디코딩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돈 내고 써라 하면 써야 되잖아요.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홍보가 되고 더 좋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치기를 연구하는 직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카페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가입을 하셨잖아요. 가입을 하시게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바일 게임 회사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걸 이렇게 교류하면서 좀 나가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라서 뭐 극적으로 말하면 초딩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걸 좀 달아놨어요. 좀 들어오기 좀 힘드시잖아요. 글 하나 보려니까 뭐 사진 보여야 되고 그런 말들 많으신데 제가 일단 정해가지고는 다시 뭉개드릴 수 없고 올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클로즈된 집단을 통해서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기술 공유를 다 해버리면 아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분들끼리 모바일 회사들끼리 서로 기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그다음에 좀 툴 시스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기술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딱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방이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 다 겪었던 문제 다시 또 겪고 이게 국가 재산의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다들 이제 푼 사람들끼리 서로 기술 공유해가지고 쉽게 넘어가자 이거죠. 게임을 만드는 게 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딱 30분 했는데 이제 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다음 파트고요. 네, 이미지 툴이거든요. 이거 혹시 한 번도 안 켜보신 분? 그래서 사이트에서 그냥 주는 거고 아까 제가 그 포인트 달라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실 분 계시면 그 게시판에 달아달라고 이렇게 주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게시판에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하면 이제 툴을 켜면요 여기 맥 아이디라는 게 나와요. 지금 JPEG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기 아이디를 기억하실 때는 한 4자리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막 섞어서 하기 때문에 4자리로 해서 지금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디 이게 복사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딱 보시고 쳐가지고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1년치 해서 포인트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나 이러면 그냥 계속 드릴게요. 필요한 만큼 계속 드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카드에 보면 기계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IP가 세계에서 유일하듯이 네트워크 카드에 맥 어드레스가 세계에서 유일해요. 딱 하나씩만 딱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동 로그인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오고 가거든요. 연결돼 있다 메시지가 서버가 오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는데 이제 맥 어드레스를 또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바꾸면 또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맥 어드레스가 205.5뭐다 이렇게 하면 그걸 알고 여기서 환경 설정을 바꿔가지고 맥 어드레스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 문제점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네트워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억지로 또 바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바꾸시는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죠. 이건 또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압축해서 인증코드, 주민등록번호 같이 인증코드 하나 넣어놓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이제 아이디로 만들어가지고 12자리거든요. 12자리 영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딴 것들하고 이제 양식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툴바고 이게 툴바 지금 나중에 마우스 가지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작을 이게 이제 툴바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 채팅이거든요. 채팅 왜 채팅을 넣었냐면 툴에 중간중간에 툴을 쓰시다가 나중에 지금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툴을 쓰시다가 이제 딴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쓰시게 되면 지금 되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기능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시판에 글 올리면 언제 답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쓰는 거예요. 자기는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써보세요. 아무거나 써서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툴 시스템이죠. 지금 이 툴을 그러니까 4가지 툴인데 4가지 툴이 똑같이 이제 포인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쓰든 2개를 쓰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에 1포인트씩 깎이는 방식이에요.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어떤 툴이라도 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겠죠. 뭐지?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인가?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데 누가 만들었나 그러길래 뭐 폰트 뭐 글자체랑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옆에 이런 거 아래쪽으로 이거는 이제 자기 툴 Q&A예요. 그러니까 자기 툴을 가지고 이미지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채팅을 하게 되는 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거 한 번씩 다 눌렀다가 빼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없는 거를 떼는 거거든요. 화면이 작은데 전체 화면 써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게 이따만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거를 하시면 네트워크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쪽이 포인트고요. 이쪽이 포인트고 9,595포인트인데 많이 넣어놨죠. 그러면 2031년까지 쓸 수 있는 포인트죠. 이제 관리자 접속은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만드는 게 얘기를 드리면 맥 어드레스를 이제 툴에서 인정해가지고 2개 컴퓨터가 관리자 컴퓨터로 해서 여기서 이제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제공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링크 다시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툴바고 또 웹툴을 보면요. 딴 툴은 다 위쪽에 툴바로 커버가 되는데 웹툴은 기능이 많아가지고 툴바가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모드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은 모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는 작은 모드 바꾸는 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요 버튼이랑 요 버튼이랑 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버튼이 나중에 펴시면 그거는 이제 작은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작은 모드를 바꾸는 거고 여기 밑에는 링크 툴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저희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뜨거든요. 하루에 한 번 뜨면 다음에 안 뜨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업데이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 페이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때. 이 도구만 두 번째 도구만인데 이게 마우스 이 뒤로 가져오세요. 뒤로 숨잖아요. 마우스를 이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뒤로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외주로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로 해서 상세한 도구만이 들어갈 겁니다. 아직 이제 시험 페이지, 시험 서비스, 시험 페이지 수준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 게시판. 이것도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아직 버전을 안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세세하게 지금 바꾸는 건 버전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 정도 그거 가지고 버전을 올릴 만한 제가 그게 떳떳함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버그 수정이다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많이 많으신 분들이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버전을 탁탁탁 기록해서 위에다 이제 버전 기록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버전 기록해서 뭐 새로운 버전이 나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버전 같은 거 없이 그냥 의견 나오는 대로 그냥 수렴해서 또 다음날 드리고 그러면 다음날 메시지는 안 들어오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바뀌어져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인트 분인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6개는 뭐냐면요. 이제 필요한 사이트거든요. 개발하시는데 자주 들어가야 될 사이트인데 이걸로 이제 익스플로러 켜면 켰다가 이제 끄면 화면이 이제 좁아가지고 끄면 다시 켜면 다시 로그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켜면 그냥 그 상태로 꺼도 다시 켰을 때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이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하셔가지고
저 바탕화면 제가 바탕화면. 예. 바탕화면 가지고 잠시만요. 툴신 데이터. 이게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고 다른 리소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노직스 회사에서 협찬 받았거든요. 전에 사장님한테 이거 써도 되냐 하니까 써도 된다 그러길래 협찬 엔드리그에서 자료하고 이런 협찬.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이거 이게 이제 비트맵을 처음에 열어요. 이게 이미지 마스터하고 호환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마스터 아시죠? 모르시는 분. 예. 지넥스에서 이제 쓰는 건데 그게 제가 이 방식을 먼저 방식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음 시간에 또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돼가지고 방식 설명이 뭐냐면 이미지를 어떤 회사를 보게 되면 이미지를 하나하나 떼서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세요? 항상 하나하나 떼서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떼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지를. 그럴 때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의 이름 다 정해야 돼요. 이름 정하는 게 이제 성격 궁금한 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죠. 파이어 1, 파이어 2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헬 파이어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그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짜증나요. 그럼 변수를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없이 좀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지 마스터 하는 방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것도 이미지 마스터에서 기능이 너무 딸려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이것저것 해서 이제 이미지 마스터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방식이 생겼는데요. 이미지는 제가 딱 이건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비트맵을 그냥 커다란 맵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배경색을 하나 작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나로 이미지는. 그래서 하나로 가지고 있고 쓸 때 툴로 쪼개서 쓰고 딱 쓸 때 마지막 쓸 때 딱 툴로 쪼개서 쓰고. 왜냐하면 일단 팔레트 통일되잖아요. 이미지 하나하나 낱개로 하면 팔레트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잖아요. 팔레트는 뭐 모르죠. 그 다음에 버전 기억하기 힘들죠. 파일이 360개 정도 있는데 앞에 버전에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해서 3개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 3개를 또 360개를 다 안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몰라요. 특히 또 색을 분기했을 경우에 이 폰용으로 해가지고 색을 분기했단 말이에요. 분기가 뭐냐면 색을 떨어뜨렸어요. 이 폰용으로. 또 저 폰용으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원본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24비트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툴을 쓰실 때만 빌드 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의 간격은 어떠냐? 간격 일정하게 하지 마세요. 간격 일정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툴에서도 더 어렵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캐릭터가 입에 손을 딱 꽂히고 있는데 나중에 기획이 바뀌었어요. 캐릭터 손이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옆에 칸이 없단 말이에요. 다. 옆에 애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딱 똑같이 서 있잖아요. 그럼 칸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럼 다 당겨야 되는데 다 당기면 이거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좀 그냥 서로 넉넉하게 잡고 이렇게 하나의 맵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래머들 다 아시겠지만 맵을 만들었는데 이미지 더 필요한 경우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럼 맵을 저 오른쪽 아래쪽으로 더 피우면 되죠. 잡으라고 피우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그룹을 추가해가지고 그룹을 일단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펴보세요. 지금 이미지 처음에 기능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수페이지는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 A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잠시만요. 만들 때 선 생기죠? 여기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또 만들 엔터. 그 다음에 앞에 걸 선택해 보세요.
그다음 그룹 추가. 그러면 이제 사이에 들어가거나 ESC 하면 ESC 그럼 지우고 그다음 그룹 순서 바꾸는 건요. 선택해서 그 홈 앤드 키, 홈 앤드 예. 그걸로 이제 그룹 순서를 바꾸고요. 이제 그룹에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A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저 스크롤은 보통 제 툴에서는 마우스 휠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제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위에 이렇게 스크롤 있으면 상당히 짜증나요. 그게. 왜냐면 마우스 휠은 상하 스크롤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짜증나는데 오른쪽 버튼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도 되고 클릭하시면 그림의 끝까지 들어가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밑에 거 클릭해보세요. 밑에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막 어떤 애가 많은 씬이 있는데 점 같은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저 배경 클릭해가지고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땡겨서 클릭 이렇게 땡겨보세요. 예, 땡겨가지고 놔보세요. 나면 이거 걸렸죠? 그리고 다시 땡겨서 나면 이제 이렇게 딱 잡히죠? 잡혔을 때 이미지 추가하는 걸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사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기능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거를 갖다가 딱 지금 여기서 아시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방식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밑에 여기 가만히 있어요. 밑에 뭐 지나가죠. 이게 이제 도움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뷰에서 이 마우스가 여기 위치했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키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느린가? 좀 빠르게 할까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 기능들이 다 나오니까 그냥 좀 시간 걸리시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끝까지 가면 이제 거꾸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하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하는데 그거 하시고 이게 이제 돈만 이거 보시면 웬만하면 저한테 전화나 메일 안 하셔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지가는 클릭 삭제 상태로 알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삭제하는 거 볼게요. 위에 올라가서 선택하셔서 R 클릭하시면요. R 클릭하시면 R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면 이제 다시 삭제하는 거고요. 순서 변경은 똑같이 홈앤드예요. 다시 이제 A, B 다 넣어보세요. 두 개 올려보세요. 지금 제 말 좀 불분명하죠? 제가 나중에 자막 처리할게요.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어로 자막 처리를. 그래서 선택하고 영역 축소는 뭐냐면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거 좀 올려보세요. 이거 좀 땡겨요. 저 앞에 하시는 분이 저보다 상관이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상당히 좀 뻘쭘한데. 그래서 여기서 선택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셔가지고 상하 좌우 키를 누르면요. 상하 좌우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이쪽으로 올리고 상하 좌우 키를 누르면 그 키 누르는 그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만드실 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모로 딱 사이즈를 잡아서 도안에 이미지를 넣는데 그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 자동으로 탁 늘어나니까 상자까지 탁 늘어나죠. 늘어난 상태에서 상하 좌우 키 눌러서 탁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동 변경 시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상하 좌우 키로 줄이는 거 말고 그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심처럼 팔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세로 길겠단 말이에요. 그림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있는데 얘가 팔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아, 너무 많이 팔이 좀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위치가 달라졌죠? 위치가 포지션이 달라졌죠. 자, 새로 그냥 저장 안 하고. 아, 이거는 저장 알림 기능은 없습니다. 그 저장 안 하고 끄면 책임이에요. 책임 안 져요. 딴 거 있기도 한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쉽습니다. 일단 하나 잡아야죠. 잡아놓은 걸로 해보죠. 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거 쭉 보다 보면 필이 갔는데 보시죠. 자, 어디가 어디가 이해죠? 이런데 이제 여기까지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팔이 길어졌어요.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키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툴이 이쪽 숫자 패드 많이 써요. 숫자 패드를 단축키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노트북만 사용하시면요 숫자 패드를 꼽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막 바꿔야 되잖아요. 숫자 패드를 쓰려면. 근데 이제 키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요 이게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다가 탁 커지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커졌다가 탁 줄어듭니다. 근데 중점 좌표를 기준으로 저 마이너스 키 한 번만 눌렀다 떼보세요. 아까 하셨어요? 아까 여기까지 잡혀 있는데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작아졌다가 탁 커집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보세요. 플러스 키도 쫙 많이 눌러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나보세요. 이거 안 잡히는 거 뭐냐면 옆에 선택되어 있는 거는 같이 선택을 안 해요. 옆에 선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에서 쓰실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캐릭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캐릭터를 이제 영역 잡고 중점 잡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이제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 다른데 이거 뭐냐면 공격 영역 잡는 공격 영역 잡혀 있죠. 방어 영역 없죠? 이렇게 잡으시죠. 동그라미 검사죠. 이거는 레벨이고 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경우에 이 교집합 영역이 맞았을 때 그럼 누가 더 우선이냐 이거 정하는 게 빨간색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빨간색이 그 영역이고 자기 거고 그쪽에 가게 되면 초록색이 그쪽이 그런 식인데 이렇게 정했는데 그룹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오른쪽 하시면 내용이 원래는 다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만든 내용이거든요. 사가스 이런 쪽을 넣으면 오른쪽에서 다시 넣게 되면 그 정보가 기록돼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해제한 거는 다른 쪽에서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 다시 잡게 되면 이 영역 정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요청 게시판을 리퀘스트 게시판에 이런 기능은 좀 불편하다 만들어 달라면 제가 엄청 큰 거 아니면 하루 만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돋보기 이름이 있는데요. 돋보기 이름은 저기 누르지 마시고 딴 거 불러보세요. 딴 거 선택. 이런 것들이에요. 딴 거 선택 한번 해보세요. 딴 거 선택하게 되면 비율이 바뀌죠. 지금 자기가 볼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율이 바뀌게 되면 그때 보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거는 지금 3배 됐을 때 이거 누르시면 비율이 그대로 고정돼가지고 이게 밖으로 이거 흰색 끌어보세요. 예, 바깥으로 막 끌어보세요. 예, 나보세요. 바깥으로 끄는 상태. 예. 이렇게 되면 원래 축소가 되는데 비율 고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지속되는 겁니다. 가운데. 예. 그래서 이제 비율 고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커서를 이쪽으로 두시면요. 그래서 이 커서를 이쪽으로 두시고 좌우키 한번 눌러.
자극해 하면 이제 이쪽이 선택이 바뀌죠.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프레임을 이렇게 딱 만드셔가지고 이제 동작을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얘가 딱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 이렇게 저 배경이 음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전 프레임이거든요. 이전 프레임인데 이거는 제가 할게요. 새로 이제 뭔가를 놔뒀어요. 이렇게 하면요. 상하스에서 새로 이렇게 이러다가 추가가 되면 뒤에가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잡으려면 이미지 마스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위치를 잡는 것도 힘드는데 당겨서 잡는 게 힘든데 그 핫스포트 있잖아요. 핫스포트 중점을 잡으려면요. 비교를 해야 돼요. 원래 원리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냥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다른 중점을 탁 찍어요. 이렇게 아트 이미지를 비교해야지 확실하게. 왜냐면 한 픽셀 가지고도 느낌이 다른데 프로그램 했을 때 어설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픽셀 두 픽셀이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한 픽셀 두 픽셀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비교를 안 하고 어떻게 이미지 다 점을 찍어요. 자기가 앞뒤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땡기게 되면요. 분홍색으로 되면서 뒤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지 되는 거지. 비교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이미지를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룹 간에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제 넘패드를 제가 되게 많이 쓰는데 넘패드 1, 2, 3 눌러보세요. 잠시만요. 얘는 너무 크다. 넘패드 한번 눌러보세요. 넘패드 누르면 뒤가 바뀌죠. 이게 뭐냐면 넘패드 1 눌렀을 때는 자기 그룹이 있으면 자기 그룹 위에 자기 인덱스 0번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칼은 딴 그룹이고, 예를 들면 그룹을 짤 때 캐릭터는 뭐 이쪽 그룹이다. 근데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장신구가 똑같은 인덱스에 이렇게 위치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 위에 그룹하고 비교해서 모자나 이런 거 위치 맞춰야 되잖아요. 뭐 얼굴이나 이런 거 위치 맞춰야 되기 때문에 0번을 누르게 되면 자기 바로 앞인데, 자기 그룹 바로 앞인데 1번에서 9번까지 있는 식으로 두게 되면 자기의 위쪽 상위예요. 그러면 자기 하위하고 어떻게 비교하나? 그러면 잠시 옮기면 되죠. 그리고 잠시 옮기고 요 인덱스도 잠시 옮기면 되죠. 잠시 옮겨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다시 위치하게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위치 잡는데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오겠네. 50분까지인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연결하고 그 다음에 NBA를 반복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게. 1시 전이죠. 1시 전에 저희가가지고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약간 좀 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데 세상 기능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움말하고 이런 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위치 잡고 이런 것까지 했죠. 그래서 그걸로 하면 이제 위치 잡고 이런 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한번 해보죠. 느낌표 저 누르면 돼요. 이게 돈을 안 내면 딴 건 다 되는데, 돈이 없으면 딴 건 다 되는데 빌드를 막아놨어요. 근데 빌드를 막아놔도 저장을 해서 작업은 계속 유지를 해갈 수 있는데 빌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그냥 다 됩니다. 잠시만, 저 위쪽에 바탕화면 헷갈립니다. 아무거나 해요. 이게 저장하시면요. 이거 한참 걸리거든요. 하는 게 많아요, 작업이. 뻥난 거 아닙니다. 뻥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 3D로 돌려가지고 뻥 안 난 것처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7개가 생겼잖아요. 폴더를 쫙 다 들어가서 파일 몇 개인지 속성을 보기 위해서 파일 몇 개인지 총. 아니 다 전체 다 선택해서 파일이 몇 개인지 속성 보기. 몇 개요? 1881개. 그래서 한 다가. 그러니까 누가 이래 많냐면 SKBX 일반 들어가서 저게 이제 1BM이에요. 1BM 8하고 16으로 바꿔주는데 이제 원래 이제 1BM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PNG 1BM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비경색을 보는데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비경색 정할 때 이거 비경색 판단하는 게 0,0점색을 보거든요.
그래서 0,0점의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안 돼요. 배경색이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이제 1BM으로 생기는 거고요. 파일이 뭐 확인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뭐 문제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점 내역 이거 보시 잠시만요.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메뉴장 이거는 뭐냐면 저 기준 좌표 있죠. 1BM은 저 중점 좌표가 없거든요. 근데 중점 좌표를 다 정해놨잖아요. 중점 좌표식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중점 좌표를 잡아놔야지 서로 충돌 검사하기도 쉽고 영역 충돌 검사하기도 쉽고 배치할 때 특히 또 이미 드로우 이미지 보면요. 자바 형식이 보면 그 되게 좀 문제 같은데 그 잡을 때 위치 잡을 때 톱, 레프트 이런 게 있잖아요. 아세요? 또 아시잖아요. 톱, 레프트하고 뭐 V 센터, 뭐 센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얘 이미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이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8방인가 9방향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중점을 생각하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점을 오른쪽으로 잡고 중점을 위쪽으로 잡고 중점을 어중간하게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출력해서 뭐 화면에 LCD 화면에 있으면 화면에 오른쪽에 직관 이러면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림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림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해서 체계를 잡아놓으시면요. 캐릭터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그 드로우 할 때 출력할 때 중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잡아놓으시면 모듈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중점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블럭 카피해서 소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점 정보고 XY 따로 있는 거는 배열 수점을 줄이려고 했어요. 배열 차원수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닫고요. 이게 좀 예전에 쓰이다가 예전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때 예전 라인로직스 있을 때 문의를 하셔가지고 쓰다가 지금 이런 것들은 안 쓰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룹별로 하나로 압축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문 자료형이에요. 이거는 2도 잠깐 한번 열었다가 이또 이제 주문 자료.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알파형이랑 좀 알파라는 건데 좀 더 빨리 출력하려고 라인별로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었고 무슨 압축이지? RL이 압축인가? 그것처럼 몇 줄 복사하고 띄우고 몇 줄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해보려고. 근데 결국 자바에서 더 압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BTM인데 이게 NBM이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끝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NBM을 쓰시는 자료입니다. 모바일 통합 이미지 갖고. 그래서 NBM이 뭐냐면 PNG예요. PNG 기술인데 PNG인데 이제 압축도 좀 잘 되고 이런 PNG 원래 문제를 극복한 건데요. 그다음 이미지 생성 변환, 회전, 리사이징 이런 것들이 되는데 보시면 NBM이 쫙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팔레트에서 팔레트 이거는 뭐냐면 이 이미지들의 이제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NBM 있고 그다음 위에 MBH라는 것도 있고 위로 좀 텍스트 파일도 하나 있고 코드 추가도 있고 이거 모바일 MBH 있죠. 이게 이제 PNG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게 PNG 양식에 따라서 한 파일에 하나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팔레트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의 파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추가 보시면 이제 이건데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최대 수가 몇 개인지 이거 알아야지 배열로 썼을 때 그러니까 그룹으로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이 뒤로 다시 한번 보세요. 폴더 예, 보시면요 04, 05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식이니까 이름을 이제 외우지 말고 그냥 이미지형으로 해가지고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 이미지에서 다 넣는 겁니다. 이 이미지로 다 넣는 건데 그게 이제 뉴로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세팅해야 되잖아요. 길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텍스트 파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요 배열입니다. 16개 두 번째 거 19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이미지 파일들 중에 가장 용량이 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미지 로딩하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매번 메모리를 풀었다 잡았다 안 해요. 그래서 최대 이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잡고 있다가 딴 이미지를 막 이미지 로딩 시 막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푸는 거는 자유예요. 언제 푸는 거는 자기가 의도거든요. 로딩을 다 끝난 타이밍에서 나 메모리 풀고 들어가겠다. 쓰셔도 되고 메모리 여유가 많다 그러면 메모리 계속 쓰겠다는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게임 1 모드에 큰 이미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로딩을 해야 돼요. 무조건. 게임 1이 구성되면 너무 작은 이미지 100개 로딩하고 큰 이미지 하나 로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큰 이미지 메모리 한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이미지 메모리를 잡고 들어가면 뭐 메모리를 많이 쓰고 저고 이런 문제가 없죠. 어차피 한 번은 왜냐면 이 큰 이미지 로딩 안 하고 게임이 시행 안 되는 거잖아요. 로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 번씩 구루 일반 이거는 비트맵인데 이제 그룹 이름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룹 이름을 그대로 적용해봤거든요. 그룹 이름 예를 들면 뭐 그냥 영어로 써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한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트맵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루 확장 이런 거는 한번 열었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구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해야지 요구에 의한 그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한번만 예. 그래서 이제 파일 GBH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요거 내리세요. 잠깐 요거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고 보여드리냐면 컨버팅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놔두는 건데 그 자료를 바꾸는 건데요. 비트맵 to png nc, 뭐 파일 to rpk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비트맵 png nc로 바꾸는 거. png nc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곧 설명드릴 건데 저 png nc non compressed png거든요. 그래서 비압축 png, 압축이 안 된 png. 그럼 왜 비압축 png를 만드느냐? 비트맵 같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요. png를. 조작을 하고 그럼 비압축 png를 만들면 용량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용량이 오히려 줄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바 파일은 자로 들어가죠. 자압축으로 들어가죠. 자압축이 집과 거의 맞먹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두 번 압축하면 더 사이즈가 늘어나요. 그 다음 풀 때 더 오래 걸려요. 두 번 압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질문한 적도 있는데 왜 PNG를 밀어주느냐고. PNG를 압축인데 이게 뭐 웹페이지에서 이미지 쓰기는 좋아요. 파일 용량 잡으면 좋은데 모바일에서는 부적격해요. 왜냐면 자로 압축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 구루 일반 같은 거를 폴더 쫙 당겨보세요. 폴더 채로 여러 개 당겨도 되고 파일을 당겨도 한 개 당겨도 돼. 당겨서 얘를 끌어넣어 버리세요. 그럼 막 뭐를 하면서 물어보죠. PNB를 PNG로 변환한다. 변환 PNG 파일을 정해주세요. 824 되는데요. 8이랑 투명색은 ES. 투명색이 아까 BMP는 원래 투명이었죠? 그러니까 투명이 정해져야 되는데 2호 한칸 띄우고 0 한칸 띄우고 2호. 이런 변환 프로그램들은요. 저 필요한 실 때마다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럼 쫙 해서 Y 색상 지키표라는 거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 생기거든요. 색상 지키표는 뭐냐면 얘가 비트맵이 어떤 색상을 쓰더라는 걸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신종폰이 나와가지고 이게 팔레트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팔레트를 차단해가지고 팔레트를 가지고 있다가 나는 똑같은 색으로 의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림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색을 의도했는데 폰에서 이 색을 못 보여주니까 딴 색을 보여주니까 이상하게 붙여버리잖아요. 그 다음 두 가지 색이 막 같아져 버리고 머리하고 얼굴하고 똑같은 다른 색으로 했는데 뭐 흑인이라 가지고 얼굴 약간 좀 끔했어요. 근데 이게 인덱스 하나로 보고 그냥 같은 색이잖아요.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파악해야 되는데 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보통 에뮬로 실행을 하면 제가 발음 이해되세요? 발음 이해되세요? 저 에뮬로 실행을 하게 되면 저 폰하고 실제로 폰에서 색깔을 떨어뜨리는 거 거의 똑같이 떨어뜨려요. 특히 구루나 이런 것들 계열 보면 그 맞춰 나가라 이거죠. 이거 보고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를 실행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행해가지고 에뮬레이터로 딱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이 화면 색이 24비트였을 경우에 바탕이 캡처를 딱 해요. 캡처를 딱 해서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걸로 잠깐 변환을 해봐요. 그럼 스크롤 잠깐 올려보세요. 올리실 거네요. 그러면 딱 썼던 색이 나오는데 패턴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조합해서 썼던 색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인덱스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에 맞춰서 팔레트를 구성해 놓으면 그 색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 거 보는 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고요. 그래 보시면 이거 열어보세요. 같은 폴더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PNG NC, PNG 만들어졌죠. PNG NC는요, PNG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PNG의 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래서 PNG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 하나 따보기 위해서 좀 큰 일이지 않나. 하여튼 뭐, 하여튼 안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설명드린 김에 여기 다 설명. 파일 to RPK는 뭐냐면요. RPK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 또 자료실에 올릴게요. 저 카페를 통해서 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좀 클로즈된 그 카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RPK 이건 뭐냐면요. 파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아 파일로 압축하게 되면 하나하나 압축하거든요. 압축하는 방식은 나중에 또 압축하는 방식 설명도 있는데 압축을 참조해요. 압축을 참조하는데 파일이 작으면요. 참조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색이 1, 2, 3, 4인데 1, 2, 3, 4가 앞에 또 있으면 아 저쪽에 있는 1, 2, 3, 4 가져갔어 이런 식으로 압축하는 거거든요. LZ 77 압축이 대충하면. 근데 압축이 파일이 끝이 더 이상 없잖아요. 압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압축을 얼마 못해요. 그래서 작은 파일이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RPK는 그냥 여러 가지 파일을 그냥 그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그냥 붙여요. 뒤에 붙이면 이제 이 파일을 실제로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읽을 때 정보를 앞쪽에 둬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파일이고 두 번째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그룹을 어차피 왜냐 한 그룹을 갖다가 그 게임 모드별로 그룹을 아까 그룹 잡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캐릭터별로 잡아놨는데 그룹을 잡으실 때 게임 모드별로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임 모드에서 쓰이는 이미지 전체 게임 모드 2, 게임 모드 3 그럴 때는 어차피 이거 로딩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전체를 다 로딩해서 뻑이 나는 경우 아니면 로딩 그 메모리를 좀 뭐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용량을 좀 줄이려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RPK가.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로딩 해가지고 압축을 풀고 이렇게 하면 용량이나 속도 면에는 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죠. 잠깐 내리시고. 네, 그런 거고 GW84 빌드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는데요. GW84라고 제가 만든 압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84가 뭐냐면 이거 GW는요 구본역 윈도잉이고요. 84는 뭐냐면 그 방식에서 LZ77 비싼 방식을 쓰는데 그 안에 이제 정해지는 거에 8비트, 4비트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84인데요. 이 압축하는 거고 LVM2 비트맵 BMP 이거 보시죠. BMP 24인데요. 24하고 LVM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트맵을 넣으면 LVM으로 나오고 LVM을 넣으면 비트맵으로 나오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시고 네, 이거 보시면요.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쓰시는 거예요. 보통 쓰시는 기능이 끝이고 이제 좀 확장해서 쓰시는 거는 뭐냐면 이거 눌러 공격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이거 생기시는 거 보셨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시는 거 보셨죠? 이거 자료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지금 저도 안 써가지고 모바일 비트맵에는 없는데 잠시만요. 아까 여기 SKV 확장 2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정보하고 같이 막 들어갑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HDR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좀 제가 좀 난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클래스가 하나 있을 때 이게 있어야지 이게 실행되고 이게 있어야 이게 실행되고 전체를 다 가져와야지 이게 실행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짰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실 때는 좀 난해한 점이 있고 나중에 이거 충돌 용역 이런 거 정보 쓰실 필요가 있으시면요. 게시판에 올리시면 이제 일반적이고 평이한 자료를 해가지고 다 구성을 해드릴게요. 그 빌드를 추가하시면요. 그 정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끄셔도 될까? 말씀하셨는데 이 툴은 뭐냐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아까 그런 문제 제기 한번 했었죠. 이미지 파일하고 사운드 파일만 있으면 되나? 그럼 다른 파일들이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리소스를 만드는 툴입니다. 모든 툴은 다. 그래서 그 엔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파일을
내용을 알아가지고 짤 수 있는 제가 모듈은 카페를 통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행되고 말고 어떤 문제들은요 얘의 허용 범위가 아닙니다. 허용 범위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엔진을 만드는 사람의 허용 범위예요. 일단 얘는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만듭니다 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줄 뿐이에요. 그냥 사용하기 쉬운 자료를. 그래서 이제 충돌 잡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빨간색이 모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션 입력 모드인데요. 모션 입력 모드인데 이거 다시 오픈할 블록이. 그래서 아까 저기 블록 들어가셔가지고 툴스의 시험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알으면서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 눌렀다가 다시 그다음에 새로 고치.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모션을 만드는 건데요. 모션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터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한테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GIF 애니메이션 대신이고 근데 복잡한 동작은 그러니까 단순 동작의 복합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동작은. 그래서 단순 동작으로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이 동작 번호를 1, 2, 3, 4 매겼을 때 이런 동작은 1, 3, 2, 4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가 뛰어서 치고 이런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딱 단순 동작에 뭐냐면 그럼 왜 단순 동작을 하느냐? 그냥 위치를 잡아놓으면 안 되느냐? 위치를 잡으면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구워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치다가 위로 탁 뛰어서 치는 타이밍에 누가 총을 쐈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흔들려야 되잖아요. 위치가. 근데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내용 없이 위치만 만들게 되면 그게 어색해져요.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중점 좌표를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좌표를 얘가 2, 4, 3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지 1, 2, 3, 2, 4 이런 식으로 Y축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이렇게 좌표를 딱 잡아버리면요. 이게 공식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뛰었을 때 이 정도 가속도라든지 이 정도 벡터가 있을 때 위로 딱 치면 당구공처럼 치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맛을 주려고 하면 공식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평등 이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이제 새로 만드실 때 이제 수평등으로 좌 15도 점프 그냥 이거를 밑으로 좀 내가지고요. 좀 한 5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20 정도. 그럼 이제 좌 30도 점프, 우 점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확장을 좀 더 해드릴 겁니다. 새로운 좀 갈지자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보죠. 서입기 알고 밑으로 쭉쭉 보내고 꾹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필살기 같은 거 하나 밑으로 좀. 그리고 이 게임은요 출시 안 된 게임이에요. 보통 게임회사 그렇듯이 중간에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런 거 실행 플레이 이거는 보면 뭐가 나가죠. 오브젝트가 나가죠. 이건 뭐냐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잠깐 다시 누르고요. 밑으로 이거 원래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더 빨리 하면 좀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200으로 맞췄어요. 201세컨드 5프레임. 그래서 퀘리 효과 보세요. 그래서 충격 효과 말고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효과는 효과 나름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효과를 다 부르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딱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 모션이 딴 모션을 부릅니다. 중간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게임에서 바로 구현되는 건 아니죠. 그 관련 모듈을 가지고 엔진을 이제 구성해야죠. 자기만 엔진을 구성하든 뭐를 구성하든. 그래서 이 캐리 효과를 좀 넣고 다시 한번 테리 보시죠. 좀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아까 18살기였는데 그거 한번 그런데 플레이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모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레나 해가지고 뭘 하냐면 뭐라 할까요?
걷기 우아입니다. 걷기 우아. 됐죠? 그 다음에 플레이. 아, 걷기 동작이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면 계속 걸어갔을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딴 모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를 한번 또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빈도 계속, 충격 계속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모션에 그 현재 상태에서 이뭐 필살기를 어떤 빈도로 그러니까 AI를 했을 때 이 빈도 어떤 단계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션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맞은 부분 있죠? 맞는 부분, 그 때리는 부분, 그 영역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모션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걸을 때하고 필살기 썼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필살기 썼을 때 가슴을 맞거나 이러면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잖아요, 게임성에서. 그런 경우는 충격 계수 같은 거 100%하고 50%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냥 배경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배경을 어디 있는 뒤에 그냥 아무거나 이거 이게 그냥 숫자인데 그냥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입을 해서 안 보이네. 그래서 하나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시고 그리고 마우스 휠이나 오른쪽 버튼 키스 한번 좀 키스 해가지고 이거 녹화를 누르시면 되고요. 녹화 이제 제가 할게요. 녹화를 누르시고 이거 지워가네.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없애는 건 없거든요. 딴 배경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반전으로 추가가 돼요. 반전으로 추가가 되고, 그러면 여러 프레임 동안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치다가 이 상태에서 오래 좀 있다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좀 있는 거를 오래 좀 있는 만큼 누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누르신다고 이미지가 추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음 프레임이 어떤 번호다, 이 번호만 살짝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애니메이션처럼 프레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있으면 슬립을 바꾸신다든지,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딴 게 전체적으로 느려지게 되면 이거 느려졌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문에 슬립은 항상 똑같고, 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출력하듯이 항상 똑같고 균일하고 2장, 3장은 더 찍어야 됩니다. 지금 찍는 방식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페이지 번호를 안 보는데 화면 두 개 있는 거, 위아래 화면 두 개 있는 거 보시면 페이지 번호입니다. 모션 테스트 모드시 작업뷰 우측 상단 보시면 이미지 합체 해제도 있고, 이미지 위치 1회 고정, 컨트롤 L, Shift L, L 클릭, L 클릭 좌측입니다. 좌측 클릭, 구간 반복 설정, 구간 반복 기재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예를 들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칠해야 될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무기 부분이 위치가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이나 시프트 누르면요, 누르고 하면 플러스 되죠. 이게 뒤에 플러스 돼가지고 여러 장이 출력돼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느낌표 있죠. 이거는 위치를 이동했을 경우에 위치 이동하다가 요 세 장은 위치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위치 이동을 잠깐 취소하는 거예요, 느낌표.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제 세 장을 같이 출력하는 거, 모자나 이런 거 출력했을 때 세 장 같이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뒤로 이런 거 넣고요, 세 장을 넣고, 그 다음에 구간 반복인데 이건 이제 보시면 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요. 보시면 잘 보세요. 두 번, 세 번 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냥 뭐냐면 이렇게 점프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반복적인 동작이 발생했을 경우는 반복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반복적인 게 클 때까지 계속 그건 반복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요 장에 요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장을 하나 찍고 그 다음 아래쪽은 원래 모션의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다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반복 구간 반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션을 잡아놓고 그냥 하나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냥 19, 20, 21, 20, 14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간 반복해 놓으시면 모션이 나중에 좀 크기나 이런 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자기가 알아서 맞추다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빠뜨린 뭘 빠뜨렸냐면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모션 좌표를 위치를 잡았잖아요. 위치를 잡으면 이걸 움직이는 이제 그냥 저 위치 이제 보는 위치를 바꾸는 거고 이건 이제 자기 위치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걸 전체를 움직이면요. 컨트롤 누르고 이걸 좌표를 움직이면요. 전체가 다 움직이죠. 왼쪽 보시면. 전체 좌표 이게 뭐냐면 발 중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한 픽셀이 어긋났다면 전체가 다 똑같이 맞췄는데 왼쪽 픽셀이 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걸 누르고 전체를 이렇게 다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되고.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시프트 해가지고 아까 흰색 생겼죠. 흰색. 이거 흰색이죠. 이 흰색은 뭐냐면요.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위치만 살짝 잡아주는 거거든요. 위치만 살짝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뛰다가 얘가 공중 도약을 했어요. 그러면요 땅에 붙어 있을 때는 발 중심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에서 좋거든요. 근데 공중 도약을 했을 때는요 그 남자 여자 위치 있잖아요. 남자는 가슴, 여자는 배. 그 중점 위치로 하는 게 좋아요. 회전이라든지 얘가 회전한다든지 뭐 어떤 쪽에 타격을 맞는다든지 그 중점 위치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점 위치를 그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면 바로 서 있었을 때 남자는 가슴, 여자는 배를 표시를 한 다음에 떠 있는 장면에서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슴을 맞춥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쓰이는 거예요. 할 때 쓰이는데 나중에 이제 하실 때 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간 설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빌드 다이아몬드 빌드인데 이쪽은 또 빌드가 따로 있거든요. 모션 저장을 가볼게요. 모션 이름하고 이렇게 있는데 모션 이름 이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빈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키 설정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키 설정값은